이동평균선이라 하면 이 차트 분석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. 그만큼 이해하기에 쉬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얘기해보고 그 다음으로 제대로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동평균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 볼 건데, 첫 번째로는 이동평균선을 진입청산 신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. 왜 이거를 잘못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이름 자체에서 이동평균선, 평균선이라는 뜻인데 이 평균선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하겠다라고 근거를 잡는다는 것은 비교적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그 평균을 찾아가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는 이렇게 저항을 받거나 지지를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깨지면서도 올라가기도 하고, 깨진 상태로서도 직전 지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도 않고, 이런 경우가 또 발생을 해요. 무조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자체로 내가 진입을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만한 기준이 되기에는 조금 개념이 안 맞다.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.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. 이동평균선에서 골든 데드크로스를 너무 반갑게 생각하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. 이렇게 가격이 횡보를 할 경우에는 골든크로스를 만들었다가 다시 데드크로스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을 반복하거든요. 이런 것들을 이동평균선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격 매물대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고점을 못 넘는 움직임에서 하락을 했고, 다시 이런 저항 매물대를 넘지 못하고 다시 이런 저항 매물대를 또 넘지 못하고, 결국엔 이런 움직임을 반복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근데 이동평균선만 봤으면 골든크로스가 맞기 때문에 좀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,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더라도 다시 또 뚫리면서 금방 하락을 하는 것이 이런 저항 매물대 관점에서 더욱 큰 작용을 받는다. 그렇기 때문에 골든 데드크로스는 결국에 이 추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신호로는 역시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. 그렇다면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유용한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해야 제대로 사용하는 걸까요? 우선 첫 번째로는 나에게 잘 맞는 이동평균선을 찾는 건데요. 이동평균선에서 이 선의 기간 종류는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, 제가 보통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의 길이는 20선과 50선, 그리고 100선, 200선이에요. 물론 때에 따라서는 50선이 아니라 60선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100선이 아니라 120선을 사용하는 분도 계세요.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종목을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일단 그걸 찾아야 돼요. 물론 다른 분들이 찾아서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니 그거를 참고해도 좋지만, 일단은 그게 정말 잘 작용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 그 선을 사용하시기 전에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서 이 주봉 기준으로 20선과 200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.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0선과 200선을 켜봤어요. 그래서 어떤 게 보이시는지를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찾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내가 보고자 하는 선을 선택했으면 이렇게 켜보시고 20선을 기준으로 이 가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.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선이 이 큰 추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선이 되거든요. 17년부터 28년 사이에 시장에서는 20선을 깨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이런 강한 상승장을 보여줬었고, 20선이 깨지니까 이런 하락장을 보여줬어요.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이런 매물대의 작용을 받고 좀 박스권을 만들다가 다시 여기부터 20선을 상승 돌파하니까 본격적으로 다시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.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20선을 깬 상태로 좀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지 않을까,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, 200선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 정말 더 훨씬 큰 추세에서는 한 번도 깬 적이 없던 그런 선이었어요. 근데 지금 처음으로 이 선을 깼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때보다 좀 상당히 안 좋은 추세를 만들고 있구나,
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선들이 여러 가지 숫자를 대입해보면 조금씩 변하는데 그때에 맞게 선을 설정해보고 차트를 오래 봄으로써 어떤 게 내가 가장 볼만한 선인지를 찾는 게 좋은 이동평균선을 찾는 방법이에요. 한때 저는 다른 분들과 같이 60선이나 120선을 사용해 본 적도 있지만 50선과 100선이 제가 더 추세를 잘 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를 제대로 잘 이해하는 건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는 추세를 보는데 집중을 할 수 있는 신호이지 이거를 매수나 매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서 이런 구간을 보면 여기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골든 크로스가 나온 시점을 보면 가장 이 당시에는 고점인 경우거든요. 여기서 이 직전 고점을 상승 돌파한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런 상승 돌파했던 지지 구간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상승을 보여줬어요.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골든 크로스를 보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에는 수익권이 됐을지라도 좋은 자리로 이 신호를 판단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다, 그렇게 볼 수 있겠죠. 또한 이런 구간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났는데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고 해서 순간 매도를 했다면 물론 이런 밑에서 잡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또 지지 구간을 깨지 않고 확인을 한 끝에 다시 더 큰 상승을 보여줬죠. 그래서 이거 자체는 좀 추세로 보는데 사용을 해야 되지 매수나 이 매도를 하는데 직접적인 신호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다. 골든 크로스란 이 낮은 길이 선이 밑에 있고 높은 길이 선이 위에 있을 때 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 선을 돌파하게 되면 낮은 선이 이 높은 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. 이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불러요.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이런 선 길이가 짧을수록 이 가격에 더욱 가까이서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짧은 길이 선이 가격에 먼저 따라 붙기 위해서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. 그리고 더 긴 선은 이렇게 천천히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늦게 움직이면서 이런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데드 크로스는 그 반대의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.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지나 이 저항 작용 구간을 확인하는 건데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처럼 지지와 저항으로 확인하는 건데 이 선마다 그리고 이 종목마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선은 분명히 있어요.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셨을 때 이 주봉 20선을 보면 이렇게 누가 봐도 이 선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선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이어왔거든요. 네, 이렇게 이 한 추세를 탔을 때 계속 의미 있는 작용을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지지선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.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20선을 상승 돌파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왔죠. 다시 한번 상승 돌파하면서 또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고, 네,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지지와 저항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과 선의 길이의 특징에 맞게 의미 있다라는 선을 찾았으면 그때만 활용을 하는 거고, 모든 20선은 다 어떤 종목이든 맞고 그렇게 대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는 비트코인 분석을 할 때는 20선과 50선, 100선, 200선을 이렇게 색깔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선을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이 선을 우선 추천드리고, 여기서 변형을 한다면 50선을 60선으로, 100선을 120선으로 정도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요. 마지막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드리면, 그러면 50선이랑 60선의 차이가 뭐냐,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.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빨강선이 50선이고 파랑선이 60선인데요. 선의 특징을 잘 보기 위해서는 선과 가격을 잘 보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이 50선의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한쪽으로 상승을 할 때 이 60선보다 가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50선을 볼 거냐 60선을 볼 거냐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당연히 50선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50선에 먼저 반응을 하겠죠. 그리고 반응을 했을 때 지금 이 50선의 같은 경우는 한 번 터치하고 두 번 터치하면서 상승을 이어갔는데 60선은 결국에는 아예 닿지를 않고 상승을 이어갔어요. 내가 만약에 50선을 중요한 신호로 본다고 했을 때는 50선에 두 번 닿았기 때문에
이 정도면 지금 충분히 조정이 일어나서 내가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, 이렇게 판단할 만한 타이밍을 가질 수 있지만 60선을 본다고 했으면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못 했겠죠.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좀 공격적으로 시장을 판단할 건지 아니면 방어적으로 판단을 할 건지를 선택을 고려하시면 돼요. 50선의 경우는 조금 더 시장에 빨리 내가 대응을 하거나 뭔가 전략을 세우는데 신호를 줄 테고, 60선을 보면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60선까지는 아직 안 돌아오니까 좀 더 계속 기다려보자, 60선까지는 기다려보자,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나중에 결국에 한번 닿았다면 그때서야 이제 매수 타점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, 결국엔 닿지 않았으니까 그런 타이밍은 못 잡았겠죠. 그래서 어떤 선이 맞다 틀리다라는 건 없고,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빨리 반응하고 싶다 하면 짧은 길이의 선을 사용하시면 되고, 조금 더 내가 방어적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해보고 싶다 하면 길이가 조금 더 긴 선을 활용하시면 됩니다.